안녕하세요. 일부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이사하는 조건에 생활, 풍수 이 부분을 공부하다가 일부에서 잘 놓고 오늘은 2부를 이어서 시작을 해 보시자고요. 부부의 침대는 하반신 쪽이 문을 향해서는 안 된다. 가능한 침대의 옆면이 문과 평행하는 것이 좋다. 침대를 쓰지 않을 때도 잠자리의 위치는 이와 같아야 한다. 자,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그냥도 아실 것인데 문이 있고 이 문을 딱 열었을 때 침대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서 하반신이 이 문을 향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 화장실. 이것은 화장실이 안 보여도 마찬가지다 그래요. 가능한 한 침대의 옆면이 문과 평행으로 놓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도록 하라. 그 얘기예요. 침대의 조명이 조명등 아래 바로 밑에 침대를 놓지 않는 것이 좋다. 조명등 바로 아래 침대를 설치하면 반드시 질병을 불러오게 된다. 그러니까 정중앙에 불이 전등이 켜져 있고 그 밑에 바로 침대가 있었을 때 이것은 매우 흉하다. 이것을 전등을 띄워서 다른 쪽으로 방의 이쪽으로 갖다 전등을 놓게 하거나 또는 이 밑에 전등 밑에 화장대가 있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요. 그래서 침대 바로 위에 또는 이것을 다른 말로 침대가 아니고 침대가 설령 없더라도 내가 잠자는 이 부부가 잠을 자는 그 자리가 있죠. 그 바로 위에 전등이 있는 것은 매우 흉하다. 또는 이 부부가 잠을 자고 있는 이 전등도 그렇지만 이 천장이 반듯해야 되는데 이 천장이 반듯하지 않고 천장이 이렇게 된 기울은 또는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은 천장이 있다고 그래요. 뭐 옥탑방이나 뭐나 이런 거에서는 매우 흉하다. 분명히 부부의 문제가 이상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조명등 바로 아래 침대를 설치하면 반드시 질병을 불러오고 아이들의 공부방은 집의 정중앙에서 볼 때 동북쪽에 그러니까 이 동북쪽은 자 자기의 시계를 끌어서 놓고 여기는 12시 방향 여기는 3시 방향 여기는 6시 방향 9시 방향이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좌오 묘유가 된다 그래요. 좌오 묘유. 이 좌오 묘유에서 동북방 이쪽이다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는 축토, 여기는 임모, 여기가 묘목이거든. 그러면은 여기 축토는 북동방이다 하고 동북방이다 얘기하는 것은 이 동에서 북쪽으로 갔기 때문에 동북방이다. 이 아이들의 공부방은 임목, 해 뜨는 방향, 임목이 해 뜨는 방향이죠. 해가 떠오르는 방향, 이것이 가장 좋다. 책상의 위치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안 듣고 글로서만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풍수질이다 그래요. 부엌은 동쪽이 최고이다. 아까도 얘기했죠. 부엌이 동쪽에 있다면
과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이고 유생적이며 풍수지리학적으로 대단히 좋다. 침실이 지나치게 밝으면 복록이 모이지 않는다. 근데 침실이 이렇게 지나치게 밝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침실은 달 수 있으면 너무 밝아서는 안 된다. 문제가 있게 된다. 이거 여자들 이 부분 북쪽에다가 화장대를 놓으면 부부 사이가 매우 흉하다. 자, 다시 화장대를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안방에 여기가 안방 문에 해당이 되고 들어오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침대 위치를 여기다도 놓을 수 있고 여기다도 놓을 수 있고 여기다도 놓을 수 있고 또는 여기다도 놓을 수 있겠죠. 이 부분을 먼저 살피고 이 들어오는 이 방향에서 보시라. 여기에서 거실의 한 중앙에서 봤을 때 동서남북이 정해지겠죠. 동서남북이 정해진 그 방향에서 예를 들어서 이쪽이 동쪽이라면 이쪽이 동쪽, 남쪽, 여기가 서쪽이면 여기가 북쪽이 되겠죠. 여기가 북쪽이면 이 북쪽에다가 이 침대를 놓는 것도 흉하다. 이 부분이. 그리고 여기에다가 화장대, 경대 이것을 갖다 놓게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쪽에 침대가 있을 것이니까. 이렇게 되면 부부 사이가 상당히 나빠진다. 왜냐하면 내가 생기방에 동쪽을 향해야 되는데 내 자신이 이 북쪽, 죽음의 사지, 해자축 북쪽은 북방, 북풍한설, 북망상천, 현무기운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된다. 자, 한번 보시자고요. 북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내 얼굴에 화장을 하면 북망상천 가기 위해서 화장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단명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북쪽은 북망상천이다. 귀신에 있는 자리이다. 귀신이 있는 자리를 바라보고 화장을 하고 있으니 그 귀신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있으니 이건 무당이나 아니면 종교인이나 아니면 귀신을 영접하는 상이다. 내가 잘 보이려고 앉아서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되어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자, 이제는 이해가 좀 가셨을 것이다. 그래요. 식탁 의자가 가족, 수. 가족은 뭐 요즘에는 그럴 일 없겠지만은 식탁 의자가 대부분이 4개이기 때문에 자식들 둘 낳으면 4명이 딱 맞는데 그런데 이제 어떠한 경우에서 요즘에는 그 단출하게 살기 때문에 4개의 숫자를 안 맞춰 놓고 뭐 자식이 하나가 뭐 서울로 갔거나 뭐 유학을 갔거나 등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식탁 의자가 가족 수보다 적으면 가족이 흩어지게 된다. 신살에서 여러 번 효신살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그림, 박제, 골동품 등은 함부로 집안에 두어서는 절대 안 된다. 개나 고양이, 애완견 등등등 키우는 것도 함부로 키워서는 안 된다. 반드시 감명을 받아라. 그림이나 박제, 골동품 이 부분은. 이게 그러지 않았을 때 무속에서 이것을 동티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들어오지 않아야 할 물건이 집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귀신, 흉신 작용을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어떠한 무슨 뭐 부엉이라든가 뭐라든가 등등등 이러한 새 등등등 이러한 박제 또는 새를 키우고 그러면 바로 부부간의 효신살 작동이 된다 그래요. 허다못해 그 인꼬 새도 마찬가지다. 집안에서 많이들 키우는데 인꼬 새를 키우는 사람들은 부부 헤어질 가능성이 이미 상징하고 있다 그래요.
부부가 사이가 좋았어도 그 새를 키우게 되면 부부 헤어진다. 키워야 할 사람, 키우지 말아야 할 사람이 정확하게 정해진다 그래요. 왜냐하면 말은 인고 부부 등등, 인고 새 뭐 등등등 하는데 인고 이것만큼 치열하게 싸우는 새가 없다 그래요 이게. 창문은 남쪽에 있는 것이 가장 길하다. 그러나 남쪽의 햇빛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또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커튼으로 조절을 잘 해야 되겠다. 서쪽에 큰 창문이 있다면 게을러진다. 여기에서 창문이 남쪽에 있고 너무 정남 방향에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면 성격이 너무 날카로워진다고 그래요. 날카로워지는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 밝은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집안, 거실이니 안방이니 머리카락 떨어진 것까지 다 보인다. 먼지가 날아다니는 것이 다 보인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청소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요렇게 되면서 성격이 날카로워져서 문제다. 그래서 적절하게 그것을 조절을 해줘라. 서쪽에 큰 창문이 있다면 반드시 돈이 나가고 게을러지고 이 부분이 집안의 모든 기운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느 집에 이사를 했을 때에 서쪽이 베란다이거나 서쪽에 큰 창문이 있다면 이 집에서는 돈이 모이지가 않는다. 1층짜리 집에 이 집을 2층으로 올리면 내 집 1층을 누르는 기운이 형성되기 때문에 3년 동안 좋지가 않다 그래요. 그러면 집을 단층짜리 집을 2층으로 늘렸다. 예를 들어서 늘릴 수도 물론 있겠죠. 살면서 애들이 갖다 점점 커 나가고 따로따로 저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올린 집 이것을 상관하지 말고 이 집을 세를 줘라. 다른 사람한테. 그리고 나는 집을 올리고 난 다음에 세를 주고 나는 다른 곳에 가서 한 3년 살아라. 그러면 이 집에 새 들어온 사람이 3년 동안 이 집에 들어와서 되는 일이 없다. 그리고 망하고 나간다. 그 다음에 나는 내 집에 다시 들어와라. 왜냐하면 2층에 사는 사람은 괜찮다. 그러나 1층에 사는 사람은 기분이 눌려버린다. 그러면 2층으로 늘렸다면 내가 2층으로 올라가고 1층에 세를 받아라. 이것이 비방법이다. 그러면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1층짜리를 요즘에 그러한 일들이 많죠. 뭐 5층 건물이다 그러면은 2층을 더 올려서 무슨 뭐 사무실을 내갖고 누구를 준다거나 그러면은 이 밑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3년 동안 기운이 쇠퇴하기 때문에 차라리 위로 올라가라. 이것이 이용해 먹는 방법이다 그래요. 이것을. 이 건물주가 그러고 집주인이 그러는데 내가 갖다 여기서 피해를 당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또는 건물이 이러한 식으로 올렸거나 1층짜리를 2층으로 이처럼 올렸거나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을 바로. 그러면 이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럼 모르는 사람은 들어가겠죠. 여기서. 당한다 그래요. 이게. 어느 집에 가든지 이사를 딱 해서 가려고 봤을 때 요즘에는 아파트, 빌라 이런 것들은 괜찮겠지만 단독주택 뭐 이러한 부분에서는 집의 천장이 낮으면 천장이 높아야 좋은데 낮으면 크게 번영하지 못한다. 이것을 먼저 아시고 들어가시라. 이제 이 집, 요즘에 이러한 사람들은 없겠죠. 이 부분이. 내가 사는 집에 그 방에 거주하는 그 방의 사면에 선반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이 사면에. 이것은 이 집에 사는 사람, 이 방 안에 사는 사람은 질병 발생 100%.
다음 아기가 태어난 해에는 절대로 이사하지 말아라. 아기가 임신하고 나서는 이사하지 말아라. 아기를 낳아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지금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아기 임신을 해라. 그 집에서. 그리고 태어나게 하라. 햇빛이 너무 잘 드는 방은 노인에게 들이지 말라. 정신질환 수가 있다. 아까 남쪽에 큰 창문이 있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이러한 너무 밝은 방에 노인에게 들이면 정신질환수로 나타나고, 그러나 이것을 커튼을 다들 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절을 해주면 상관이 없다 그래요. 골짜기 밑에나 언덕 위의 집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언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빌라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뭐도 짓고 많이 이렇게 짓죠. 이렇게 요렇게 되는데 여기 끄트머리에 도로가 딱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살지 말라 그 얘기예요. 여기 골짜기 이 부분과 같다, 이 부분을. 그리고 정 위에, 최고 위에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 이 부분에서는 살지 말라. 피하라. 절대적으로 피해야 된다 그래요. 일반적인 상가는 상관없지만 이 차가 다니는 이 막바른 이 도로에서 살게 되면 가정집은 문제가 있다 그래요. 좁은 길에 접한 집은 번영하지 못한다. 작은 길에 있는 집들 옆에는, 이것은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옆에 조금 나가면 큰 길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사통팔달로 유통이 되어야 한다. 막다른 골목에 있는 대지와 집은 모두 흉하다. 그러나 빠져나갈 길을 만들면 괜찮다. 즉 이러한 집들이 이렇게 해서 많더라고. 이렇게 보면 집이 이렇게 해서 쭉쭉 있는데 묘하게도 여기 이 골목으로만 들어야만이 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집들이 있다. 이러한 집을, 그러니까 여기에 주택이 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큰 도로이고 2차선 도로가 되던, 그러면 조그만 이 골목길에 두 채 세 채 건너서 들어온 이 집이 되는데 막바른 길이다. 이게 막다른 이 끝에 이 집은 모두 흉하다. 이 집에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 빠져나갈 길을, 뭐 내 집에 여기서 길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다시 빠져나갈 길을 만들 수는 없잖아. 이게 애초부터 이런 집은 들어가지 말라 그 얘기예요. 지금 배수 처리가 잘 안 된다면 그 집에 병자가 생긴다. 다시 얘기를 해서 내 집에 화장실이 자주 막힌다. 그러면 내 집에 병자가 생길 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돈이 나갈 것을 상징한다. 집 중앙에 정원을 만들면 부부 사이가 바로 나빠진다 그래요. 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집이 큰 집이 되겠죠. 여기에 정원을 갖다 이렇게 해서 막 만들고, 또는 여기에 조그만 물고기가 자라는 그것도 이렇게 해서 만들었겠죠. 그러면 여기에 조그만 그것을 만든 그것이 내 사주에서 수기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먼저 살펴라. 이 부분이 수기가 필요하지 않는데 요렇게 그 땅을 파가지고 정원이 넓다 해서 물고기를 여기서 키우고 분수를 놓게 되면 수기가 귀신이라면 대흉하다. 특히 내 집 앞 거실에서 바라보이는 정면이었다면, 내 집에서 바라보는 이 부분 정원이 정면이었다면 흉하다. 부부 사이가 급격히 나빠진다. 내 집에 근처에 큰 나무가 있는 것은 썩 좋은 현상은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큰 나무가 있는 그것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시골 그 집들 같은 경우 뭐 100년 된 나무니 몇 년 된 나무니 해가지고 내 집 주위에 이러한 나무가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러한 집은 피하라. 몇백 년 된 나무, 큰 나무, 이러한 나무. 집이 현관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아까도 이것은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여기나 여기나 집 중앙 이 방 안에 거실에 정면에서 계단이 이렇게 있으면 매우 흉하다. 그래서 이 복도가 2층으로 올라가는 이 집이 흉하고 이 안에서 집을 이렇게 복도가 한가운데 있는 거. 이 자체가 흉하다 그런 얘기예요. 흉한 사고가 살상사건 또는 경매받았던 이러한 것들 이것은 조금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이 집에서 살다가 암에 걸려서 죽었다거나 이 집에 살상사건이 났다거나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침대가 비싼 침대도 많죠. 몇백만 원씩 하는 것들도 있던데 누가 그 쓰다가 요 침대 네가 쓸래? 뭐 등등 이것은 뭐 이태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몇백만 원짜리인데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침대는 이 사람한테 받아서 나의 집에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가져오게 되면 급격하게 잘못되어 버린다 그래요. 다른 것 다 받아도 침대만큼은 물려받지 않는다. 가족이 모이는 곳에 이것은 기본이죠. 소리 나는 물건이 있으면 내 가족 중에 누군가 그거 갖고 막 그 딩동딩동 뭐 등등등 여러 가지를 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요즘에는 자식들을 적게 나니까 그렇게 많이 모일 일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조금은 이 부분은 그렇다. 아내가 임신 중에 침대를 옮기는 거 또는 침대볼을 털게 된다면 유산할 수 있다. 될 수 있으면 침대를 옮기거나 침대볼을 털거나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대문에 들어서면 이제 여기에서는 그 아파트나 빌라 이러한 부분은 아니겠죠. 그 대문 현관에 들어서서 보이는 것이 아닌 뭐 3층이고 4층이고 올라와서 내 집에 현관에 들어섰을 때 안방이 정면으로 보이거나 부엌이 막바로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 꼭 참조하셔야 이 부분은. 화장실은 그리고 이 부분 동남방에 화장실이 있는 것은 좋지 않다. 동남방은 예로부터 생기방으로 깨끗한 방향으로 생각되어 사람이 잘 때 머리를 그쪽에 두고 되는데 내 머리 위에 화장실이 있다면 좋을 것이 없는 것이다. 집안의 조경도 유치만큼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집안 마당에는 집보다 높이 자란 나무를 심어서는 안 된다. 누차 얘기를 했죠. 이보다. 이건 설명이라 그래요. 나무가 집보다 높이 자라 누르는 모양이라면 집의 기운을 누르게 되어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고 특히 등나무, 이 비비 꼬이면서 올라가죠. 은행나무는 심어서는 안 되는 나무이며 등나무의 덩쿨이 뒤틀리면서 자라는 나무이기에 집안 형편이 뒤틀리게 되고 은행나무는 너무 크게 자라 집안의 기운을 누리게 되니 아예 처음부터 쉽지 않는 것이 좋다. 집안 마당의 연못이나 웅덩이를 파는 것은 큰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라 아까 육글에서도 얘기를 했죠. 집안이 넓고 커서 이상적인 정원 환경을 꾸며본다고 웅덩이나 연못을 파서 고기를 기르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 수기가 맞지 않는 이 사람 앞에
거실에서 정면이 바라보이는 이러한 웅덩이, 이러한 것을 잘못 자기한테 맞지 않게 되면 미치거나 죽고 가정이 파괴되는 무서운 선례가 있으니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즉 다시 얘기를 해서 이러한 것을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지금 여기는 동쪽이고 집의 거실에서 동쪽 방향으로 되었다. 그런데 집이 좀 넓다. 그리고 현관도 이쪽에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쪽을 향해서 이 부분을 하지 말고 정원이 됐든 무엇이 됐든 이쪽 방향으로 해라. 남서쪽 등등 이쪽으로. 이쪽은 피해가 덜하다 그래요. 정남쪽으로. 자, 여기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여기에 정면에 바라는 정원이 있고 여기에 웅덩이를 파서 물고기를 기르고 여기에서 사람이 들어오면 이 정원을 피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이 부분이 된다. 상당히 흉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내 집을 들어오는데 내 집을 들어오는데 뱅그르 돌아서 들어오는 상태거든. 모든 일들이 쉽게 한 번에 해결되지 않고 뱅뱅 도는 일이 있게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잘못 안치하게 되면은 가정이 파괴되는 무서운 선례가 있으니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옆집을 사서 담벼락을 헐고 두 집을 같이 쓰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큰 화를 당한다. 그렇다고 옆집을 사지 말라는 것은 아니며 만약 옆집을 샀다면 차라리 그 집을 헐어버리고 정원으로 쓰던가 두 집을 다 헐어버리고 한 채를 짓는 경우라면 상관이 없다. 그 가게를 하다가 가게가 좁아가지고 옆 가게를 사서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묘하게도 옆 가게를 사서 하고 난 이후부터 되는 일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집이 있는데 여기에 또한 집이 있다. 그런데 내가 원래는 지금 현재 이렇게 되었었죠. 그런데 이 집을 사가지고 하나로 여기를 터버렸다. 그러면 대문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두 문일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딱 막아버리고 하나로 했다면 상관이 없지만 두 개일 수도 있고 이미 집이 두 개죠. 집이라는 것은 부부가 안주하는 공간이다. 궁이다 그래요. 집, 궁. 이 궁이 여기에서 집의 궁이 둘로 나눠져 버린다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 부부가 잘못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한 동네에 지금 현재 이야기한 것과 같은 내용인데 한 동네에 형제의 집이 나란히 있는 것도 좋지 않다. 형제는 같은 어머니의 탯줄을 메고 나왔기에 개체 같으나 동체이다. 그래서 동기. 그래서 동기가 집을 나란히 마주해 있다면 가옥의 구조상 나뉘어 있으나 정신적인 합일로 보기에 형제 중 하나가 없어도 된다는 것이 성립되는 것이니 형제 중 하나가 죽거나 사람 노릇 못할 정도로 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이 이제 이것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정해년에 월주가 아닌 일주가 정해일주도 있겠죠. 그러면은 정화가 동기간이고 해수가 동기간이다. 이 정화가 해수가 내 처인지 이 해수가 내 처인지 헷갈리고 이 정화는 이 해수가 내 처인지 이 해수가 내 처인지 헷갈리고 또는 여자라면 이것이 남편인지 이것이 남편인지 헷갈린다. 둘도 쌍둥이고 둘도 쌍둥이다.
이 경우 반드시 고향을 떠나라. 형제 간에 한 동네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남동이다. 한 형제는 여기서 살고 한 형제는 여기서 살고 그러면은 형제 간에 법정 구설이 들어가 버린다. 몸이 아프거나 한 사람이 여기서 산다면 떠나라.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남동이었다면 뭐 여기는 뭐 이태원동이다. 차라리 이 동네를 이렇게 떠나거나 아니면 여기가 무슨 서구였었다 그러면 동구로 떠나라. 아니면 멀찍이 떠나라. 같이 살면은 상당히 안 좋다. 특히 결혼해서 살면서도 이 부분이다 그래요. 내 어머니, 부모가 많죠. 이러한 사람들이. 여자들이 시집가서도 자기 친정 부모가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 그런데 사주 구조가 이러한 식으로 쌍둥이의 구조로 된 사람은 부모하고 같이 살면 살수록 안 좋은 일이 생긴다. 반드시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떠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자의 능력이 남자를 앞지르게 되었다면 과부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남자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능력이 부인에게 있기에 그런 어려운 운명에 도래한다고 봐야 한다. 애가 있다면 남자가 남자 노릇을 못할 때는 괜찮다. 모름지기 남자라면 가정을 주도해야 함인데 모든 주권을 여자에게 맡기고 여자의 눈치나 살피는 무능력한 사람이라면 이미 가장일 수가 없다. 이런 있으나 마나한 존재일 때 활동가이자 능력 있는 여자가 과부팔자를 면하게 된다. 자,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는 사주에서 양인격이나 걸록격 또는 간여지동 또는 음양 차착살 이 부분을 참고하시라 그래요. 문제가 여자가 예를 들어서 병호일주 여자가 비겁과다한데 양착살로 비겁과다하다. 부모하고 같이 살면 내 남편은 이미 남편 집에 나의 시부모 이 부분은 멸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으려거든 그 남편은 보따리 싸서 도망가니까 이혼이고 이렇게 신앙한 사주라면 또 이것을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될 수 있으면 부모를 모시지 않고 혼자서 부모를 떠나서 사는 것이 좋다. 부모와 같이 살면 부모의 신병신에 부모 부부가 헤어지거나 문제가 있게 된다 그래요. 내가 사는 집의 안면은 대자연이 막아줘야 하고 수평선이나 지평선 같이 탁 터져 있다면 사람의 몸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인데 나약한 인간이 어떻게 자연에 맞서서 싸울 수가 있겠는가. 즉 다시 이제 이 부분을 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자고요. 이게 청룡백구 추작 현무 구진 등사 이 오행의 이 부분이 내 집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안면이라면 그리고 여기가 인목방 동북방이라면 이 뒤쪽에는 산이 큰 산이 있어서 막아주는 것이 좋고 여기에는 될 수 있으면 흉청 또 오르는데 여기에서 개울물이 흘러서 또는 여기에 산이 있어서 막아주고 여기에서는 물들이 흐른 그것이 이쪽에 물이 모이는 공간이 있고 또 흘러나가고 자 보자고요. 여기는 인목방이니까 청룡이요. 청룡 응?
청령이죠. 38목 청령이다. 여기는 이칠화 주작이다. 여기는 사구금 백호다. 청령백호 주작 현무가 다 모여 있고 여기는 모든 것이 모여서 수기에 이것이 흘러왔다. 여기는 나의 모든 것들을 막아주는 근원이다. 이제 전체 큰 지형으로 이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떠한 산의 골짜기에 한 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산의 맥이 쭉 흘러와서 이렇게 왔다면 이건 대발복하는 집이다. 여기에서 뭔가가 있을 거예요. 여기가 반드시 있도록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 뭔가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바라보고 이쪽에는 이러한 산 지형에는 이렇게 방죽이나 저수지나 이것이 멀리 물이 바라 보이는 이 상태가 앞에 있게 된다 그래요. 이러한 터에 들어갔다면. 그리고 여기에 작은 숲이 울창한 숲이 있다.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요. 이 부분은. 그 산에 갔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상당히 큰 명당터가 있다. 모든 기운이 이렇게 흘러서 만약에 왔다면 대발복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산이 이렇게 흘러 있는데 여기에서 이 골짜기로 이렇게 가버리고 이 골짜기도 이렇게 가버리고 이 골짜기도 이렇게 가버렸다. 큰 발복은 어찌됐건 한 봉우리에 한 기운만 있어도 능히 발복한다. 그러나 전체가 모였다면 대장군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산에 멀찍이 바라보면 앞에 산 그것이 있겠죠. 이것을 이렇게 보면 이것이 장군봉인지 말봉인지 뭔지 이것을 찾아라. 예를 들어서 말등의 형상으로 말을 타고 여기 말등의 형상으로 말을 타고 지금 현재 가는 형상이다. 장군이 말을 타고 간다. 여기 말을 타고 여기에서는 선녀가 이 장군의 부인이 서방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곱게 여기 곤지통, 연지 곤지통 경대를 놓고 여기서를 바라보면서 손으로 콕 찍어서 화장을 하는 상이다. 모든 기운이 여기로 다 모인다. 여기에서는 가는 이 목적지가 어딘가를 또 찾아라. 그러면 산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러면 말이 이쪽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다. 이쪽으로도 간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노젓가리 봉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었다. 아, 그러면 이 장군이 말을 타고 지금 현재 군사들을 먹여 살릴 노젓가리를 찾아가는 거다, 지금 현재 이게. 저 호남선 타고 이렇게 그 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면은 그 전주 지나서 정읍인가 거기 지나 노젓가리 봉이 하나가 보이죠, 산에. 그러한 식으로. 정읍 그쪽 만경평화의 모든 곡식을 모아서 쌓아놓는 노젓가리 봉이 있다. 이 부분에. 여기에서 이 노젓가리 봉을 향해서 가는 거다. 이 장군이. 수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것처럼 지금 필자가 여러 가지 잔소리를 어떻게 보면 많이 했는데 이 집에 사는 사람이 자식을 낳아서 이 자식이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산의 지세, 청령백호 주작 현무에 그 기운에 의해서 사상 방위가 나를 갖다 막아주고 온화한 기운이 되어서 여기에서 임목 동쪽에 태양이 떠서 화창하게 샥 이렇게 넘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이 부분이. 이러한
풍수지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글들이 써졌다 그래요. 그래서 집의 앞면은 대자연이 막아줘야 하고 수평선이나 지평선 같이 탁 터져 있다면 사람의 몸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인데 나약한 인간이 어떻게 자연과 맞서서 싸울 수 있겠는가? 큰 강이 정면으로 흘러오는 방향으로 집을 짓고 별장을 짓고 살다가 완전히 망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 큰 강의 물줄기 기운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막는다고 해도 잠시일 뿐 사주팔자의 운이 약할 때 터지기 마련이다. 큰 기움의 사업을 안정되게 잘하던 사람이 이러한 집을 짓고 몇 년 안에 완전히 망하는 경우가 많고, 대자연의 법칙에 순응한다는 것은 자신은 물론 그와 이웃해서 살아가는 주변의 모든 이들과 함께 풍파 없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지혜이다. 자, 이렇게 보면 그 서울의 한강 넘어서 그 동네는 한번 그 이렇게 풍수 그거 할 때 한번 가보기는 가봤는데, 인천 춘천 가는 길이든가 거기가, 그러니까 생각 안 나는 것은 말고 그냥 이렇게 보시자 그래요. 엄청나게 큰 한강이 물이 흘러가는데 여기에서 한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형성된 사람들이 많죠. 이 한남동이라고 치자고 여기에서. 이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전부 다 집이 이쪽으로 형성이 이렇게 다 이쪽으로 돼 있다. 그런데 이 방위가 내가 어떠한 방위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 부분을 찾아야 된다. 특히 이러한 경우 물이 굽이쳐 흘러내려오는데 차근히 흘러내리면서 부딪히죠. 이게 부딪히면은 이 부딪힌 물이 벽에 부딪혀서 다시 여기에서 내려가면서 여기에서 살면서 여기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거의 몇 년 안에 완전히 망하거나 암에 걸리거나 대부분 다 죽어버린다. 이것을 응용을 하시라. 모든 물길이 어떠한 계곡, 어떠한 산의 절을 가도 그 골짜기 그 자체 내에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되죠, 이게. 그러면은 이 골짜기에 내려오는 이러한 부분에서 기운이 모이는 기운이 있고 흩어지는 기운이 있고 두드려 패는 기운이 있다. 이 부분에. 이 부분을 살펴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모이는 기운, 이 부분 속에 들어가면 안정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집을 짓고 산다면 안정되겠죠. 물이 흘러내려서 스무스하게 흘러내리고 여기에 안정되게 보호하고 감싸고 넘어가죠, 여기가. 그런데 여기에서 정면으로 흘러온 여기에다가 집을 짓고 여기를 바라보고 산다면 대흉하고, 여기에서 안정되게 산다면 상당히 안정된 기운이다. 이 부분은 스무스하게 흘러내려와서 요렇게 가도록 이 지형을 살펴라. 요즘에는 너무너무 이 지도, 이 부분이 좋아서 구글 지도도 그렇고 네이버 지도도 그렇고 지도를 딱 놓고 확대를 해서 살피면 능히 이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 그래요. 오늘은 이사방이 삼살방과 대장군방을 공부를 하면서 풍수지리까지 겸해서 공부를 하셨고,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